동의보감 약술학교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약술학교, 동의보감 술학교는 지금 3년 차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일기 선배님도 와 계시는데 조금 이따 두 번째 시간에 그 축하 인사를 또 듣기로 하고요. 허준박물관이 있어서 그 동의보감 그 술학교를 열게 됐죠. 그리고 저는 허준 선생님으로부터는 15세 손 정도 그 후대 사람이고요. 그러니까 양천 허가가 여기 공안바위에서 시조 탄생 설화가 있거든요. 그 공안바위와 관련된 스토리가 있죠. 그런 스토리 때문에 아마 허준 선생님도 여기 태생은 아닌데 은퇴를 할 때 이쪽으로 이렇게 한양에서 이쪽으로 은퇴를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만년을 사셨고 그런 인연 때문에 이제 공안바위, 허준 선생님, 이것 때문에 이제 허준박물관이 생겼고, 강서의 이제 문화 콘텐츠로서 박물관들과 동의보감들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허준 선생님 축제도 이제 가을에 있고 해서 이런 지역 그 주민들 어떤 복지와 고령화 시대의 건강의 문제를 다시 한번 살펴볼 수도 있고, 옛사람들은 술하고 이제 그 약을 같이 놓고 계속 이렇게 약을 만들 때 술을 쓰고 술을 약으로 또 활용했고 했던 문화를 가지고 있어요. 지금의 어떤 희석식 소주를 보면은 전혀 보이지 않는 술이라는 음료의 스토리가 들어있죠. 그래서 술을 백약지장이라는 표현까지 옛사람들을 썼습니다. 100가지 약 중에서 최고가 술이다 뭐 이런 표현을 썼는데 요즘 약사들은 수긍하지 않을 얘기죠. 제가 만나보니까 술을 가장 멀리 하시는 분들이 약사분들이 직업상 고정된 공간 속에서 늘 일정하게 노동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약사들은 술을 가장 멀리한 직책이구나 이런 생각이 들고, 의사 중에서는 술에 제일로 친한 의사가 치과 의사들이더라고요. 시간이 자기 자유로운 시간들이 많아서 활용을 하는, 술을 어떻게 이제 건강하게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내 건강을 좀 더 지킬 수도 있고, 또 지금도 술에 관심을 선생님들이 가지고 있으시다는 건 건강한 거고, 또 자제분들이 있거나 이웃들이 있기 때문에, 친구들이 있기 때문에 내가 조금 아는 지식들을 또 같이 공유한다면 훨씬 더 건강한 문화를 만들어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동의보감 약술학교가 이 막걸리 빚기 무형문화재 전승 프로젝트 안에 이제 들어오게 됐는데요. 문화재청에서 무형문화재들을 어떤 식으로 전승 공유할 것인가 이런 고민을 하면서 전승 공동체의 지원 사업으로 개인 기업이 아니라 지자체를 대상으로 작년에 공모를 해가지고 씨름이랄지 아리랑이나 우리 무형문화재 예능들 있잖아요. 어떤 개인에게 전수되는 게 아니라 공동체 문화로 전수되는 게, 김장 문화도 마찬가지고요. 유네스코 무형문화유산으로 넘어가 있기도 하죠. 2021년에 막걸리 빚기가 국가무형문화재가 됐거든요. 현재 국가무형문화재가 된 술이 기존에 3개가 있었습니다. 가까이 있는 김포에, 원래는 이제 연희동에 있었는데 김포에 터를 잡은 문배주가 있습니다. 문배주는 평양술입니다. 피난내로 온 술이고, 문배주가 김포에 자리 잡고 있어서 조하고 수수로 만든 술이 있고요. 그 다음에 충청남도 당진시에 면이 있습니다. 면천 두견주. 지금 이제 진달래 피어나고 있는데 그 진달래 꽃 따가지고 빚은 술이 두견주입니다. 두견화가 진달래 꽃이거든요. 그래서 진달래 술이 무형문화재, 국가지정 무형문화재 지정돼 있고, 경상도 가면 경주에 경주 최씨 집안에서 전해 내려온 경주 교동법주가 있습니다. 그게 약주인데 국가 무형문화재로 지정돼 있지, 3개가 지정돼 있고 거기에 이제 막걸리 빚기가 하나 추가돼 있어서 선생님들은 이제 동의보감 약술을 빚어가는 과정 속에서 막걸리 빚기라는 기본 컨텐츠를 밑에다 깔고 그 위에 이제 부재료인 약재들을 적절히 활용한 흥미로운 술들을 빚어보고 그것을 뭐 조금씩 이렇게 음복하듯이 조금씩 맛보면 조금 더 뭐 혈기순환에 좀 좋고 건강에 좀 더 보탬이 되는 그런 술들을 빚어보는데 제가 앞장을 서도록 하겠습니다. 공안바위입니다.
공암바위인데 서울시 이 문화재 11호로 지정돼 있네요. 양천 허씨 시조 고려 개국공신 허선문인데요. 공암촌주라고 했는데 공암촌주 허선문 유적지라고 돼 있습니다. 저도 아버지께서 여기 한번 같이 가자 그러는데 아버지 모시고 못 왔어요. 근데 저도 강서 태생이 아니라 저는 좀 남도 태생이어서 예, 서울에 와서야 양천 허가의 양천이 여기 양천이구나 이런 걸 알게 됐죠. 양천 향교가 있는데 원래 향교 자리를 좀 옮겨서 이제 향교 자리 지금 터를 잡았다고는 하는데 서울에서 유일한 지금 남아있는 향교예요. 예전에는 여기가 서울 땅이 아니라 한양 사대문 안을 했을 때는 바깥이지만 지금은 이제 서울로 포함되어 있는데 서울에 구가 25개구 정도 있을걸요. 거기에 유일하게 남아있는 게 향교라는 게 저도 좀 낯설었어요. 왜냐하면 지역에 가면 향교 웬만한 데는 있거든요. 그리고 그 향교가 있는 마을이 교동이에요. 교촌이고 뭐 교촌 치킨 할 때도 그 교동인 거고 교동 이런 게 이제 지역마다 보면 있는데 그래서 향교가 잘 전해오는데 지금으로 치면은 뭐 초등학교 뭐 이런 학교 구실을 했으니까 지역마다 있었죠. 여기 안에 들어가 봤더니 그 한 가족, 두 가족, 세 가족 정도는 피해서 있을 수 있겠더라고요. 여기 딱 숨어 있으면 거적도 없고 숨어 있으면 외적이 오더라도 무사할 수 있겠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이 바위의 단단함이 이것을 지금까지 유지시켜 주었을 것인데 사실 각자의 그 본이 있잖아요. 본이 있고 그러니까 내가 어디서 왔는지 그리고 우리 이 땅에 살았던 조상들은 또 무슨 생각을 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가 돼서 동의보감 수락교를 기꺼이 해보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지난 2년 동안에 한 해에 8개의 술을 빚었습니다. 동의보감에 나와 있는 술들이 있는데 그 중에 8개에서 16개를 했고요. 올해도 8개를 진행할 건데 한 16개, 20개 정도는 구체적인 레시피가 있어요. 근데 20개를 넘어가니까 제가 이번에 이제 어찌 보면은 좀 도전적이고 어찌 보면 한쪽에서 뭐 무모할 수도 있는데 강서 마구주도 넣었어요, 레시피에. 이 강서하고 이 발음이 같으니까 중국 강서겠죠. 중국 강서인데 아마 여기 이제 그 한학도 잘 하시고 또 은퇴 후에 그 당신 시간이 나서 오시는 분들 보면 다 전문가시더라고요. 아니면 시간을 많이 투여해서 뭔가를 연구도 할 수 있고 그래서 강서 마고주의 중국 강서에서 도대체 어떤 술이 있었는지 누군가 조사해서 얘기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우리 요즘 뭐 검색 기능이 잘 돼 있으니까 검색해서 함께 올리면서 수업을 하면 재밌겠다. 그냥 강의에 잘 참여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외람되게도 허심형 칸이 줄이 많아가지고 줄여서 같이 붙여놨어요. 네. 내가 이게 뭔가 이렇게 그 효도 개념은 아닌데 연표, 편찬 동기, 동의보감 책의 동의보감 매력, 동의보감 술에 대해서 입니다. 최근에 허준 평전이 하나 나왔더라고요. 허준 얘기를 가지고 동의보감 소설, 가상의 소설 이런 것들이 많이 물론 있는 텍스트를 바탕으로 해서 소설이 썼겠지만은 드라마 속에서는 그 유이태라는 실존 인물을 설정하고 등장했던 그 허준의 스승 같은 경우는 허준보다도 훨씬 더 한 세대 뒤에 태어난 분이거든요. 1615년에 허준 선생님이 작고하셨는데 유이태 선생은 1650년경에 산청에서 태어났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이따 영상 하나를 보여줄 텐데 제가 지난주에 산청을 다녀왔어요. 산청에 동의보감촌이 있더라고요. 산청의 고향의 친구한테 이렇게 전화를 했더니 그 친구가 문학평론가인데 그러더라고. 야, 그 소설책에 나온 거, 드라마 책에 나온 거짓말을 가지고 그 공간을 만들었어. 가짜가 진짜를 어떻게 압도하는지 한번 봐봐봐. 거기 아무 동의보감하고 아무 상관도 없고, 근데 만들어 놓고 관광객을 유치하네? 마치 동의보감촌 뭐 이렇게 만들어 놔가지고, 임진왜란 전후로 사셨어요. 험난한 그 시대 상황 속에 살았죠. 동의보감이야말로 이제 여러 의견들과 선조 임금이 이 궁중에 있는 의사들을 싹 다 볼 수 있게 했죠. 컨텐츠들을 모든 정보를
다 볼 수 있게끔 국가가 가지고 있는 의서들을 싹 다 보게 하고 거기에서 태어난 거죠. 개인의 부지런함으로는 될 수 없는 거예요. 사회 시스템이 작동을 해서 이 그 의서 정리 작업이 가능했던 거고, 저를 소개하자면 저는 술 평론가고요. 정확하게 들어와서 술에 대한 글을 쓰기 시작한 건 1999년입니다. 그래서 25년이 돼가지고 저도 깜짝 놀랍니다. 양조인들을 만났더니 이런 게 있더라고요. 양조로 이름을 얻으려면 쉽지 않아요. 오늘 양조를 해가지고 오늘 커피숍을 해서 다음 달에 커피숍이 유명해질 수 있어요. 털을 잘 잡고 인테리어를 잘하고 좋은 장비를 넣고 원두도 좋은 원두를 넣으면은 금방 이름을 다음 달부터 날 수 있는데, 술은 그러지 않더라고요. 세월이 좀 필요해요. 그래서 이름을 얻기까지 시간이 좀 걸려요. 10년도 넘게 걸리는데, 이름을 얻고 나면 술에서 그 사람들이 못 빠져나가더라고. 그래서 제가 만났던 분들이, 인터뷰를 했던 분들이 여전히 술에 종사를 하고 있고, 자자 같은 양조장들이 여전히 그 공간에서 양조를 하고 있고 해서 좀 변하지 않는 어떤 컨텐츠들을 지속적으로 관찰하면서 축적되다 보니까 그 축적이 그 전에 했던 것들을 막 IT 쪽을 막 잊어버려야 되잖아요. 막 버전이 달라지면 막 버려야 되는 건데, 술은 그러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1000년 전에 빚었던 허준 선생님, 400년 전에 빚었던 술이나 우리 다가올 400년 뒤에 빚을 술이나 똑같아요. 술에 만드는 원리는 동일하고 그게 바뀌지는 않아요. 곡물을 재료로 미생물의 도움을 받아서 천연 발효에 있어서 충분히 사람의 힘이 많이 개입이 돼서 술을 빚을 수도 있지만, 천연 상태에서도 거의 방치해도 어느 정도의 알코올 발효가 될 수 있는 그런 지점들이 있기 때문에 400년이 흐른 뒤에도 동일하게 술 빚는 것은 같다. 그런 점에서 그 세월을 두고 이렇게 축적시켜 나가는 재미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점에서 제가 이제 20년이 넘었으니까 저는 좀 쉽게, 남들은 어렵게 할 수 있는 일을 좀 쉽게 할 수 있는 그런 게 생긴 것 같더라고요. 그게 착각일 수도 있는데, 그래서 저 조심스럽게 그 젊은 친구들이 하는, 처음 하는 분들이 그 도전적으로 하는 거, 제가 했을 때 많이 실패했지만 그분이 하는 도전들을 절대 가벼이 여기지는 않죠. 귀하게 여기죠. 왜냐하면 그 길을 가다가 분명히 새로운 길을 찾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니까 그런 부분들이 있고요. 남산 자락에서 막걸리 학교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막걸리 학교는 다음 달 4월 초에 이제 입문 과정은 62기가 되고요. 1년에 4번 진행하는데 62기고, 중급 과정이 34, 상급이 한 20 몇 개 되나, 이제 기수도 잘 기억을 못 하는데, 우리술 해설사 과정도 10 몇 개, 또 주말 막걸리 학교에서 5개의 강좌가 4월 초에 화, 수, 목, 금, 토 이렇게 이제 연달아 개강을 합니다. 그래서 전쟁 피해 복구, 전쟁 참화, 없어지는 의서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가지고 나라에서 할 수 있는 일들로서 의서를 정리했던 것들. 그러니까 총기를 다시 무장하기 위해서 군사 장비를 더 만드는데 비중을 둘 수도 있는 거고, 병력을 양성할 수도 있을 거고 그럴 건데, 이제 의서 이런 쪽에서, 한쪽에서 이루어졌어요. 요점만 간추렸어요. 약초, 산야의 이제 약초들, 이름에 이제 조선 사람이 부르는 이름으로 쓴다. 이게 중요하죠. 조선 사람들이. 그러니까 한자 문화 속에 많이 들어있는데, 우리 이름들이 있죠. 저도 동의보감의 체계가 내경편, 외형편, 잡병편, 탕액편, 친구편 이렇게 나눠져 있고요. 매력들에 대해서는 시대가 그것을 공감해서 일본과 중국에도 많이 동의보감이 편찬되고 반복해서 편찬되면서 그 방대한 그 정보가 시대에 17세기 이후로 이제 공유됐다라는 것들을 알 수 있죠. 그래서 동의보감에 나오는 술의 종류예요. 제법 있어요. 조화주부터 신국주까지 레시피가 정확하게 나와 있는 것도, 효능만 나와 있는 거 있고, 이름만 간신히 걸쳐져 있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올해 지금 도전하는 술들은 절반 정도는 오리무중이야.
좀 도전해서 상상력으로. 그래서 강서 마고주는 제가 오늘 오면서도 강서 마고주는 어떻게 빚어야 되냐? 말을 넣어야 되나? 강서에 저기 중국의 강서에 정보 좀 탐색, 중국 강서를 갔다 와야 되나? 어쨌든 마고 할미가 있잖아요. 마고 할미가 있어요. 이게 지리산도 가면 마고 할미 단이 있고 그래요. 그래서 그 그런 어떤 산신령한테 바쳐야 되는 그런 술 같은 건가? 뭐 이런 생각을 해보는데, 그래서 올해 삼기는 조금 좀 자유로운 해석이 조금 이루어질 거예요. 뭐 이런 술이에요? 맞은가요? 그러면은 제가 몰라. 우리 이렇게 한번 해보게. 그래서 술을 이 길로 가서 괜찮게 나오면 바로 등록하게. 상품 만들게. 이미 만들어져 있는 것을 하는 것은 뭐 가던 길 가는 거니까 그런 도전을 좀 해볼 겁니다. 그래서 2022년에 빚었던 게 이화주, 송순주, 창포주, 고본주, 자주, 천문동주, 당기주, 포도주를 빚어봤고요. 작년에는 밀주, 꿀로 된 밀주, 홍국이 들어간 홍국주, 지황, 숙지황, 뭐 생지황 이런 지황이죠. 지황주, 상심주, 상심주는 뽕나무 상자예요. 두림주는 콩이 들어간 좀 희한한 술이에요. 두림주. 동양주, 물이 아주 적게 들어간 동양주, 국화주, 국화가 들어가고 이제 불로주라고 얘기하는, 불로초라고 얘기하는 구기자가 들어간 구기주를 작년까지 빚었어요. 작년 춘주, 범술인데 춘주가 예부터 유명했어요. 춘주의 해석은 다양해. 근데 이제 동의보감에 보니까 청명주법 뭐 이렇게 나오더라고. 그래서 청명주에 준해서 춘주를 총시주, 하얀 파 뿌리가 들어간대. 그 다음에 조화주, 모해주, 강서마고주, 병자주, 삼라주 보면 지금 심란해요. 이거 이제 풀어낼 거 심란한데 해석의 여지는 많겠다. 그리고 선생님들은 이걸 해보면서 술에 대한 기본적인 컨텐츠에 대해서 반복해서 짚어드릴 테니까 너무 이렇게 걱정하지 마시고. 그래서 신맛, 제가 술을 할 때 다른 음식하고는 다르게 신맛하고 쓴맛에 대한 동의보감에서 이런 얘기를, 동의보감 촌에 갔더니 이게 써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신맛은 우리가 기껏 해봤자 술을 할 때 신맛은 에피타이저로서 식욕을 당기는 이런 정도 얘기하는데, 신맛은 진액이 많이, 사람이 이렇게 탈진하거나 진액이 많이 빠져나가서 붙잡아주는 수렴 작업을 하죠. 신맛이 들어가면 좀 피부도 이렇게 좀 탄닌 이런 성분처럼 좀 쫄아붙잖아요. 조금 더 수렴되는 게 그런 거거든요. 좀 더 긴장하고 피부가 이렇게 이완되는 게 아니라 조금 더 이렇게 응축되는 거죠. 이런 기능을 신맛이 하는 거고 그 기질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땀을 많이 흘리거나 뭐 이런 것에 좋다. 신맛이라는 게. 신맛은 간으로 가장 먼저 들어가 신맛을 덮는데 단맛이 들어가면 신맛을 가리기도 하고, 단맛이 강한 것은 신맛이 있으면 두 개가 서로 이렇게 보완 작업들을 좀 해요. 너무 시다 그럼 단 걸 넣었잖아요. 신맛이 안 느껴질 정도로 단맛을 넣으면 신맛이 다 가려질 정도기도 해요. 이런 것들이 관계를 동의보감 약재 설명에서 해놨더라고. 그래서 이야 멋지다. 쓴맛도 그러죠. 쓴맛 싫어 막 이런데, 술에서 쓴맛은 상해서 쓴맛이 나진 않아요. 신맛은 상해가는 과정 속에 신맛이 날 수도 있고 상하지 않는 상태에서 신맛이 날 수 있어요. 그걸 구분을 해야 되는 건데, 쓴맛은 심장으로 가장 먼저 들어가서 기와 열을 배출시키는 작용을 한다. 쓴맛을 많이 먹으면 염증을 억제하고 습을 건조시키는 작용을 하며 매운맛으로 조절한다. 그러니까 요즘 뭐 매운맛으로 조절한다는 게 그거죠. 우리 외식 음식이 달고 맵고 짜졌잖아요. 짠맛도 매운맛 때문에 많이 가려져 있고, 매워지니까 짠맛이 더 깊이 들어갈 수가 있는 거죠. 막 서로 가려지고, 단맛도 더 들어가고, 좋지 않아, 전반적으로. 조금 이렇게 담백해야 되는 건데, 물론 여기에 쓴맛의 긍정적인 것을 얘기해놨지, 소금 많이 먹으라는 얘기는 아니야. 그런 얘기는 아니고, 우리가, 너무 짠 거, 이런 것들을, 경계하는 부분 속에서 이걸 어떻게 활용하는가. 그러니까, 술과 약과 독성이 있어야 약성도 있고, 약성이 있으면 독성도 있단 말이죠. 약 지어가지고 3일분 지어가지고 3일분 약이 잘 듣는다고 오늘 다 먹어버리지는 않잖아요. 그러면 이제 데려가지고 아파버리는 건데, 그런 것처럼 약간의 약성이 있으면 독성도 좀 있는 거고, 그런 관계들 따져가는 게 동양의학 속에 있는 것 같아요. 네, 하고
이 정도 동의보감 스케치를 했고